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나보다 먼저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왜 이럴까 자책하기도 하고 조금씩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내고 있는 시간 역시 나만의 무기를 만들기 위한 굉장히 소중한 의미 있는 시간이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모두가 출발점도 각자 다르고 가는 길도 그리고 도착점도 모두가 다릅니다. 얼마나 빠르게 가느냐가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 이뤄내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를 예쁘게 빚어내기 위해 보내는 지금 이 시간들을 소중하게 다루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매일 저녁 10시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화요일은요, 1부에 이어서 계속해서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풀타임으로 2시간 연속으로 지금 투자의 신을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 쉬는 시간에 조금 많이 쉬고 오셨습니까? 숨 좀 돌리셨어요? 쉬는 시간을 조금만 더 늘려주셨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맞아요. 네, 방송해야죠. 옆에서 네. 보는데 굉장히 바쁘셨거든요. 쉬는 시간 동안도.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앞에 1부의 앞부분을 조금 봤는데 채팅창을 보니까 김영일 전문가님의 진행 실력에 대한 칭찬도 좀 아하. 올라오더라고요. 네. 좀 뿌듯하시겠어요. 약간 체질인가 봐요. 네. 오늘 저 갈까요? 혼자 계속 하시겠어요? 계셔야지 그래도 제가 마음이 편하니까. 네. 앞으로 계속해서 또 날로 발전하는 김영일 전문가님의 진행 실력과 또 계속해서 또 포인트 똑똑 집어주시는 종목 진단들, 시장에 대한 정보들 지금 2부에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꿀팁들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채워지는 1시간입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그에 대한 해답을 전해드릴 건데요.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구독을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주시고 전화로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진단 계속해서 달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같이 올려주시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도 다 풀어드리는 시간이니까 어떤 궁금증이든 편안하게 질문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하고요.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태백 주목나무님 잘 오셨습니다. 반갑고요. 샤이니즈백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보라맨커님 의상이 양봉이네 하셨는데 오늘 너무나도 반가운 상승이 나오는 바람에 저도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빨간 옷을 입고 왔습니다. 초대박님도 잘 오셨고요. 하늘이님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장용업님 잘 오셨어요? 앵커님 왔다 라고 해주셨는데 저 왔습니다. 용업님께서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녀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네요. 궁금하신 거 지금부터 자유롭게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서도 이제 1부에서도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종목 진단과 함께 시장에 대한 포인트들을 짚어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내일장 전략을 체크해 주시면서 환율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또 주린이 입장에서 아니 그렇다면 오늘 환율이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보통 환율이 오른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시장에서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오늘은 또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서 도대체 시장에서 이 환율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이 환율이 왜 오르는 거고 왜 떨어지는 건지 그 기본적인 내용들이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네, 일단 이제 오늘 시장이 환율이 좀 상당히 올라왔음에도 이제 반등이 좀 잘 나와줬잖아요. 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이 긍정적인 부분에 좀 반응을 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보여져요. 이제 뭐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전체적인 뭐 원자재 가격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식량 가격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점을 찍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조금씩 인식이 되어 가고 있어요. 이제 고점을 찍었고 더 이상의 이것을 뚫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시장에서 이 시장이 조금 올라갔었던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역시나 인플레이션 피크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좀 주요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었거든요. 때문에 오늘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보여주고 시장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 저점을 조금 확보를 하고 지지를 해주는 그러한 구간이에요. 때문에 많이 떨어진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가 매수세 또한 어느 정도는 발휘가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오늘 시장을 보면서 이거 조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했던 게 네. 환율이 장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이제 올라갔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1,300원을 뚫으면서 이제 마감이 됐고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는 1,310원을 더 뚫었습니다. 더 이제 올라갔고 이제 다시 한번 연중 최고치를 경신을 한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어떤 영향을 끼치냐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환율이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이 외국인들은 시장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들을 물려 있고 이제 정리를 하지 못하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종목을 정리를 하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환차익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득이 더 큰 그런 이제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때문에 어떤 이제 환율에 대한 환차익의 어떤 이제 우선적인 그러한 매크로적인 이런 매도세들 이러한 부분들이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지금 현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외국인들은 좀 수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일부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게 환율을 조금 주요하게 보셔야 된다. 지금 이제 제가 투자이시 시작하고 나서 환율 1,300원 이상은 이제 경제 위기 수준이다라고 맞아요.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계속해서 1,300원을 웃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조금 주요하게 주의를 조금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네. 찾아봤는데 일단 이제 유럽이 지금 현재 경제가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 유로화가 이제 20년 내로 최저치로 급락을 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지금 이 유럽이 경제가 사실 좋지가 않잖아요. 이제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이제 화두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경제가 좋지 않은데 금리를 무리하게 올려버리면 일반 서민들이 한 번에 또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부동산 영끌족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면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대부분 이제 대출을 끼고 집을 구매를 하셨기 때문에 금리를 올라가면 일반 서민들이 상당히 크게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7월 13일에 금통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빅스텝이 또 예상이 되고 있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물가를 잡아야 되고 미국이랑 또 금리가 역전이 되게 되면은 크나큰 또 쇼크가 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거고 유럽도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유로화는 지금 20년 만에 최저치 찍었지 경제는 안 좋지 전쟁이 이어지고 있지 이러다 보니까 섣불리 대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현재 미국과 유럽 간의 금리 차가 또 벌어지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이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도 좀 환율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달러화가 강세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환율이 올라가는 원인 중에 첫 번째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우디 국영기업인 아람코가 있습니다. 아람코가 있는데 아람코가 이제 아시아권의 이 석유 가격, 이 납품 가격을 조금 이제 올렸다라고 해요. 네. 이제 배럴당 이제 2.8달러로 인상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국입니다. 에너지 수입국이고 이제 원유를 들여오게 됐을 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전체적인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이제 이 무역 수지에 대한 부분들이 악화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또 환율이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떤 경제에 대한 부분들, 경기에 대한 부분들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환율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일 FOMC 의사록 발표가 되고요. 네. 이제 이번에 발표됐었던 이 FOMC에 대해서 먼저 이제 이야기를 나눴었던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이미 CPI 지수 굉장히 조금 안 좋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FOMC 매파적으로 나왔던 거 다 반영을 한 상태죠. 때문에 저는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7일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LG전자 실적 발표되는데 일단은 실적이 좋게 나올 걸로는 예상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전에 대한 부분들, 삼성전자가 조금 우려감이 있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감이 심해지고 있다 보니까 가전 수요가 조금 이제 좋지 않아지고 있어요. 가전을 좀 구매를 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경우에도 구매를 조금 꺼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요가 많이 줄어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TSMC 대만에, 그 다음에 뭐 미국의 인텔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이 조금 좋지 않아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은 좋게 나올 것이나 아직까지 우려감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이러한 이슈들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우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건 역시나 이제 환율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일단은 7월 13일 금통위 CPI 지수 동시에 발표가 됩니다. 7월 13일에 동시에 발표가 되면서 이제 CPI 지수가 혹시나 이제 낮게 나온다거나 혹은 이제 금통위에서 뭐 빅스텝을 이제 진행을 하되 조금 이제 시장에 대해서 어떤 뭐 긍정적인 조치를 취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그래도 시장은 어느 정도 반등을 할 시도를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CPI 지수가 높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조정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다음 주까지 전략을 좀 꾸려 나간다라고 한다면 네. 환율을 계속해서 집중을 하면서 환율이 조금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주는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환율 조정과 동시에 종목 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이제 오늘, 그 다음에 뭐 어제, 그저께 보게 되면 실적주보다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진단키트 관련주도 굉장히 좀 상승이 나왔죠. 이제 뭐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뭐 코로나 재확산 이런 부분들,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핫하게 떠오르는 이슈들 위주로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한번 다음 주까지 잘 꾸려 나가보자, 그렇게 한번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심상치 않은 상황이고요. 1,300원을 뚫고 올라간 시점에서 분명히 우리는 이 환율의 움직임에 주의가 분명히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건 환율이 이렇게 상승했을 때 수혜를 보는 업종이나 종목들은 따로 없나요? 이제 일부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이 해상 운송을 하면서 네. 이제 상대적으로 수출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서 이제 네. 달러로 팔면은 당연히 수익성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일부에서 한 시청자님께서 현대글로비스라는 종목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네. 현대글로비스가 이제 완성차를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달러로 받으니까 당연히 수익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환율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기업들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다만 저는 있겠죠? 역시나 뭐 네. 수급을 항상 중요시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수급을 받는 종목들은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되든 충분히 이겨내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수급주들을 좀 많이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네. 이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런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 어떻게 찾아서 이 타이밍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될까? 궁금하신 부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에 대한 해답들 드릴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 궁금한 점 올려주세요. 매수 문의도 좋으니까요. 내가 이 종목 좀 사고 싶은데 괜찮을까? 언제 사는 게 좋을까? 목표가, 손절가, 그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편하게 올려주셔도 좋아요. 자, 그 사이에 또 많은 분들 들어와 주고 계시는데요. 샤이니즈백님, 저도 환율 때문에 무서워요 하셨는데 그 무서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 종목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쏘님 반갑습니다. 김형철님께서 의상 멋진 폭발이다라고 하셨는데 양봉의 기온을 폭발시키고 있는 의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준호님, 소고기값 벌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좀 보셨나요? 굉장히 부럽습니다. 축하드리고 계속해서 소고기 많이 드시고 힘내시길 바랄게요. 러브수기님, 그리고 제임스님, 미선이 좀 누가 말려줘요 하셨는데 그래서 좀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미선물 시장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네요. 1%대 하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그마님 잘 오셨습니다. 제임스님, 여자 앵커님 약간 외국인 같다고 일본 사람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모시모시 잘 오셨어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에서 채민님이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매수 문의 주셨네요. 엔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엔캠이 오늘은 47,7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긴 했네요. 근데 정말 이 종목의 이 빨간불은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반등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많이 빠졌거든요. 고점에 비해서 거의 반 토막 이상, 3분의 1 토막 정도 나 있는 상황이고 44,000원대 저점 찍고 오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옵니다. 지금 이 종목이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일지 매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엔캔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소재 그 중에서도 이제 전해액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을 보유한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전해액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이제 미국에서 계속해서 수요량이 증가를 하고 있고 2024년까지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엔캔 또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요를 충분히 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계속해서 이 미국 그 다음에 뭐 해외 유럽 등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서 엔캠 같은 이런 이제 소재 관련 기업들도 충분히 반사적인 동반적인 수혜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엔캠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뭐냐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실적이 나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실적이 이제 적자를 전환을 한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엔캠을 혹시나 접근을 한다 혹은 이제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2차 전지 종목들도 어느 정도는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엔캠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제는 슬슬 이 전액에 대한 어떤 실적이 반영이 돼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흑자로 전환을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실질적인 어떤 시장에 계속해서 뭐 투자를 한다라든지 확대를 한다라든지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와줘야 될 텐데 아직까지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태예요. 때문에 엔캠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어떤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 될 종목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어찌됐든 전액에 대한 부분, 뭐 2차 전지는 당연하겠지만 뭐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고유가 시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전기차는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는 시장이겠죠. 그러면은 엔캠도 그에 따라서 이제 계속해서 수요가 폭발함에 따라 성장도 같이 진행이 될 수 있겠지만 항상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 수급적인 부분이죠. 지금 시장은 대금이 많이 돌고 있지 않습니다. 투심이 많이 죽어 있고 지금 현재 시장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이 대금이 적은 이러한 상황을 이기고 올라가려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주목을 해줘야 돼요. 이제 뭐 개인, 뭐 기관, 외국인 누가 됐든 주목을 해주면서 수급을 들이밀어 주어야지 상승이 강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제 진단키트처럼요. 오늘 진단키트를 보게 되면 이제 수젠텍이 가장 대장으로 움직였었어요. 자, 보게 되면 수젠텍이 상당히 강한 수급이 나온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역사적인 그러한 거래량이 나온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원숭이 두창, 그다음에 뭐 코로나 재확산 이러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젠텍이 굉장히 상승이 나왔었고 수젠텍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다른 진단키트 관련주들, 뭐 랩지노믹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엑세스바이오, 뭐 그다음에 뭐 PC에 여러분들 뭐 대부분 알고 계시는 뭐 시젠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단키트가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뭐 잘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기대감이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진단키트들이. 이제 뭐 팔릴 대로 다 팔렸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많이 떨어져 있고 앞으로 신사업을 뭘로 할 거냐. 이제 새로운 이제 좀 성장 동력을 뭘로 삼아갈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였는데 진단키트가 시장에서 원숭이 두창 진단키트, 그 다음에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그러한 기대감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동력으로 작용을 하면서 진단키트들이 일제히 다시 상승이 나와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엔캠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주려면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주목을 해주는 구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구간이 보이질 않죠. 지금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 바닥이라고 확신을 할 수 있는 구간도 아니에요. 엔캠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바닥을 확실하게 이전에 잡아준 구간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장이 다시 한번 안 좋아지게 되면 이 44,100원 이전 저점 구간을 다시 한번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직까지 매수는 조금은 부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후에 매수를 하신다면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볼 것이냐 단기적으로 볼 것이냐가 중요한데 엔캠은 장기적으로 매수 접근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바닥 접근이 되지 않았으니 조금 여유롭게 보고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2차전지 예를 들면 일전에 이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LNF 최근에 굉장히 좀 좋은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LNF가 이제 굉장히 수주량을 이제 몇 조 정도 수준의 이제 큰 수주를 따내면서 LNF가 대장으로 움직였었고 그 외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어요. 그런데 LNF도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을 이겨내는 그러한 수급이 들어와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엔캠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수급이 들어와주는 구간을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는 조금은 여유롭게 보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캠에 대한 매수 타이밍 진단을 좀 도와드렸는데요. 결국은 수급입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 시장에서 신뢰할 만한 바닥이 조금 더 다져지는 때를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는 잠시 보류 의견 함께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진단해드리고 또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으로 함께 하시고요. 또 전화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채팅창에서 OK 동자님 계속해서 이 미 선물 시장 중계를 또 해주고 계신 상황이고요. 남양님 거의 모든 종목이 반토막 났어요 하셨는데 정말 힘든 시장이죠. 우리 같이 좀 잘 이겨내 봤으면 좋겠고요. 그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탈출할 수 있는 방법들,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남겨주세요. 자, 다음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이니즈백님께서 네옴시티 관련주 대장이 궁금해요 라면서 외쳐주셨거든요. 따옴표를 몇 개나 올려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네옴시티 관련 종목이 또 시장에서 핫하더라고요. 무려 5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이다 보니까 굉장히 기대감이 좀 큰 것 같고 아무래도 이 수주와 관련해서 종목들은 큰 호재로서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많은 관련주들 가운데 대장이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일단 네옴시티 이제 사우디가 굉장히 조금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잖아요. 그렇죠. 예, 돈을 많이 벌면 역시나 쓰고 싶기 마련입니다. 예, 그러면서 투자를 계속해서 좀 확대를 하고 있고 네. 이제 이 네옴시티가 상당히 큰 규모의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돼서 조금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가장 대장으로 움직였었던 종목이 이제 히림이었어요. 이제 히림인데 사실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굉장히 주가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이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어떤 움직임보다는 단기적인 테마로 완전히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히림이 지금 이제 대장 흐름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시간의 주가를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시간에를 확인을 못했는데 일단 시간에는 대략 한 마이너스 3% 정도로 조금 이제 떨어진 모습이에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히림이 단기적으로 대장으로 계속해서 움직였었고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주가 탄력이 굉장히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히림을 대장으로 보면은 조금은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져요. 왜냐라고 했을 때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최근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잘 상승이 나왔었던 그런 이제 종목분들이고 네. 히림 같은 경우에 지금 벌써 보게 되면 저가 대비 대략 한 5,500원 구간은 더 10,000원까지 나왔으니까 거의 이제 100% 정도 상승이 나왔네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역시나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을 슬슬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 순식간에 한 20-30% 정도의 구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원래 이제 히림 같은 경우에 이러한 테마성의 움직임으로 주로 이제 움직였었던 그런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이제 여유롭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매수를 조금 고려한다라고 하시면 굉장히 좀 고난이도의 트레이딩이 필요한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때문에 히림은 내가 확실하게 조금 수익을 볼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네. 히림 외에 이제 한미글로벌이라고 하는 종목이 또 관련주로 엮이는데 네. 한미글로벌도 보시게 되면은 슬슬 이제 이전 매물 구간이죠. 이전 매물 구간이 대략 한 12,500원부터 13,000원대 구간
요 구간에서 맞고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종목들은 보통 이제 저라면 그날 당일에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와 주는지, 그 다음에 여태까지의 수급이 어떻게 좀 잘 들어와 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이제 보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차익 실현의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점 때문에, 당장의 매수 접근보다는 확실하게 조금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시고, 나는 데이 트레이딩이 조금 익숙치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리스크가 조금 있는 종목군들이니까 패스하시는 쪽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슈와 함께 테마적인 성격을 띠고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매수로 좀 과감하게 들어가기에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인 의견 함께 전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도 계속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계속 미 선물 시장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내일 우리 시장 다시 한번 좀 하락하지 않을까 걱정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댓글이 있어요. 오늘 우리 시장 몰래 올랐으니까 내일은 더 혼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세요? 내일은 좀 하락할 수도 있을까요?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환율을 이겨내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이제 환율이 결국에는 워낙에, 또 연중 네. 최고치거든요. 맞아요. 연중 최고치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또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슈다라고 보고 있고, 내일 이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네. 이제 이전 저점을 좀 잘 지켜주는지,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이전 저점을 좀 잘 지켜주는지, 그런 부분들 좀 주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종목 장세는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대응 구간을 좀 잘 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네. 내일 그 어느 때보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시장이 아닐까 싶고요. 정신 바짝 차리면 언제든지 또 탈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그 시기들, 타이밍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내용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고요. 오늘 1부 때 전화 상담이 왔었나요, 전문가님? 네, 전화 상담 왔었죠. 왔었어요? 네네. 2부 때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전화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갑게 그리고 따뜻하게 맞이해 드릴 거고요. 우리 전화조수 담당자가 달달하게 환영해 드릴 테니까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형철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 살펴보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48만 2천 원이고요. 비중을 50% 담고 계시거든요. 보호 예수가 풀리면 물량 출회 가능성이 있어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어떨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일단 뭐 우리 시장에 조금은 문제아였었죠. 이제 계속해서 수급이 조금 꼬이면서 이제 뭐 너무 고평가되었다라는 이제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고, 네. 다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해외에 계속해서 이제 아까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뭐 유럽, 그 다음에 뭐 미국 등등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구간인데,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인플레에 대해서 조금 피해를 받고 있는 상태죠. 이제 뭐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이 만드는 데에 대한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라든지, 혹은 이제 뭐 이 전쟁에 대한 어떤 리스크, 그 다음에 뭐 상하이가 봉쇄됨에 따라서 테슬라가 이제 주요 고객사인데 테슬라가 좀 생산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2분기 실적이 조금은 부진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이제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이 보호예수 물량 말씀을 주셨는데, 대략 7월 27일이네요. 7월 27일에 이제 6개월 보호예수 물량 996만 주가 풀려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수급에 조금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보게 되면 지금 제가 그 두 줄을 쳐놨죠. 이제 상단 부분은 매수가 부분이고요. 이제 시청자님의 매수가 부분이고, 하단 부분은 일전에 지지를 해줬었던 구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구간을 이탈을 하지 않아야지 어느 정도 이 반등을 좀 꽤 할 수가 있겠죠. 3분기 때에는 그래도 실적이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중국이 그래도 다시 한번 봉쇄를 풀었고, 그러면서 테슬라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반등은 꽤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실적이 2분기는 조금 이제 부진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6개월로 이제 걸어져 있었죠. 이제 최초에 이 시장 상장시킬 때
이 보호 예수를 이제 걸어 놓습니다. 투자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 6개월 동안 팔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제도인데, 워낙 이제 저가에 이제 좀 사놓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서 팔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대략 한 1,000만 주 정도가 한 번에 또 시장에 나오게 되는 거고, 단가가 낮게 잡혀 있으니까는 한 번에 또 물량이 쏟아질 수 있는 그러한 우려감들이 네. 있는 거죠. 예, 이제 이러한 물량들을 이제 잠재적으로 좀 쏟아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우려감이 있는 그러한 이제 물량으로 보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조금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더라도 대략 제가 이제 지금 표시해드린 35만 원 구간 정도를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이 구간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래도 3분기 들어오면서 이제 어찌됐든 이 실적에 대한 악영향들은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중국이 조금 봉쇄되었던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가장 큰 영향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악재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란 말이죠. 때문에 이러한 악재들을 이겨내고 보호예수 물량 이겨내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35만 원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 저조차도 바닥이 어디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말씀드렸지만 상장이 되고 나서 일전에 지지를 해줬었던 구간은 2022년 3월입니다. 이 구간이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바닥 심리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36만 원에서 바닥이 잡힐 수도 있는 거고요. 35만 원에서 바닥이 잡힐 수도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때부터는 시장의 영역인 거거든요. 시장에 어떻게 조금 진행이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2차 전지 업황이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주가에 영향을 끼칠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 현재 표시해드린 35만 원 구간을 이탈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은 이제 좀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거기가 네. 깨지지 않는다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까지 회복은 오래 걸릴까요? 채팅창에 그럼 회복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라고 형철님이 또 질문을 올려주셨고. 시간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걸리긴 같아요. 걸릴 물론 이제 실적이 3분기로 회복이 이제 될 것이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는 나오고 있고, 네. 어느 정도 이 주가가 떨어졌던 부분들은 이 1분기, 2분기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애초에 이제 상장할 때에도 고평가에 대한 조금 이슈가 좀 많았었거든요. 이제 그때 아마 기억을 해보시면 너도 나도 다 샀었던 주식이 이제 이 청약에 참여했었던 이제 종목이 LG 에너지 솔루션이거든요. 네. 때문에 그때 굉장히 조금 고평가되어 있었다라는 평가가 많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저는 제대로 된 상승을 보이려면 네. 지금 현재 이제 표시해드린 이 박스권 구간 있잖아요. 이 구간에서 좀 제대로 힘을 모아주고 이제 물량을 조금 어느 정도 모아줘야지 일전에 이 개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물려 있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이 구간을 한번 소화를 해주는 그런 이제 힘 있는 모습이 한번 나와 주어야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한 구간은 이제 3분기 좀 지나고 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그래도 씨를 열심히 뿌려놨으니까 그 씨에 대한 수확을 거둬들이는 시기가 이제 한 2023년부터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내년 정도로 넘어가게 됐을 때 좀 수확을 해내기 시작하면,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일전에 앞서 있었던 이러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한번 또 이 확보를 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여유롭게 보셔야 되고, 네. 혹시나 좀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냥 조금 묻어놓는다라는 생각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라는 생각으로 추가 매수 구간만 잘 잡자라는 생각으로 좀 대응을 준비를 하셔야 될 종목이 아닌가라고 네.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진단 도와드렸고요. 물론 보호 예수의 영향으로 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있지만 35만 원만 지켜진다면 그 방향성 잃지 않고 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시청자님의 상황에 따라서 올바른 판단 해보시면 함께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개장한 미국 시장은요, 역시나 1% 넘게 지금 빠지면서 3대 지수 모두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일본 계약 뉴스 떴어요 라고 올려주셔서 확인을 해봤는데, 일본 1위 상용차 업체인 이스즈 자동차 전기차용 배터리를 납품한다라는 뉴스가 떴네요. 내년부터 4년 동안 준중형 트럭, 엘프 전기차에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공급 예상 규모는 최소 1조 원 이상이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채팅창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함께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전화 계속 열려 있습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전화 주세요. 자, 다음 상담 만나봅니다. 꼭 잘 살아보세 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서울옥션 살펴봅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29,000원이고요. 비중은 30% 보유하고 계시네요. 서울옥션 29,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꽤 오랫동안 좀 마음고생 하셨을 것 같고, 지금 하락도 좀 어느 정도 30% 정도 하락한 구간입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 요것도 네. 이제 제가 아침마다 또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일전에 한번 이제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이슈로 움직였었는지 기억이 나는데, 일단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이 미술품 경매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에 아마 홍콩일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새롭게 이 미술품 경매가 열리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이 또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이제 계속해서 실적 성장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던 그런 이제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이 서울옥션이 굉장히 조금 잘 상승이 나왔었던 이제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요 구간이었죠. 요 구간에 굉장히 잘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신세계에서 새롭게 이제 서울옥션을 인수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인수를 확정한 건 아니고요. 검토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시장에서 신세계 그룹이 인수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은 이전 매물대 구간까지 상승이 나오고, 바로 이제 아직 확정된 거 없다, 인수 검토 중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일제히 조금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왔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때 담았었던 물량을 단기적으로 한 번에 신세계 이제 인수 이야기 나오면서 좀 털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대응적인 부분은 어떤 게 이제 가장 중요하냐?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도 일전에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이죠. 대략 한 17,000원 구간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일전에 횡보를 보였었고 지지를 보였었던 요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확보해 주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반기에 이제 새롭게 이제 경매가 열리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이 실적 성장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시장에 좀 표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이 고개를 꺾어주는 그러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 상태를 보게 되면은 시장이 아직까지 불안한 상태잖아요. 그러면서 서울옥션이 일전에 차익 실현이 한번 나오고 나서 아직까지 조금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힘들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을 지켜주는 게 역시나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 지금 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구간에서 지지라인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조금 열려있는 폭이 커요. 지금 보시게 되면 대략 한 이 정도 구간까지는 열려있는 상태예요.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18,000원 구간이죠. 17,000원 구간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17,000원 구간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요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래도 반등은 어느 정도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하반기에 뭐 3분기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기대감이 떠오르게 되면 분명하게 반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가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 위에서 워낙에 거래가 많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매물대가 상당히 1차, 2차, 3차로 두터워요. 때문에 가격 구간을 조금 상세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차로 2만 원, 그 다음에 2차로는 22,500원, 3차로는 대략 27,000원 구간으로 좀 설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반등 구간을 좀 상세하게 설정을 해서 그때 조금 수급을 보면서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은 추가 매수를 좀 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좀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조금 덜어내는 전략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때문에 일단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17,000원 지지 구간 이탈하지 않는지 잘 보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1차 구간인 2만 원 반등 구간까지 잘 반등이 나와주는지, 그러면서 그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수급이 좀 쏟아져 주는지 요거를 좀 주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단은 여유롭게 보시면서 이후에 그 구간이 왔을 때 다시 한번 또
종목 상담 요청을 주시면 그때 또 상세하게 전략을 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라인은 17,000원이 지지가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체계적으로 좀 가격적인 전략들을 함께 세워드렸습니다. 2만 원, 22,500원, 27,000원. 요 세 구간에서 얼마나 수급이 들어오고 반등의 강도가 세게 나오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다시 한번 또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꽃방울님께서 이런 질문을 올려주십니다. 러우 전쟁이 휴전을 한다면 어디가 제일 잘 갈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정말 이 전쟁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고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라든지 원자재가 상승을 하고 수출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시장을 떠나서라도 전쟁은 어서 끝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사실 전쟁이 끝난다면 시장 전체가 다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네. 그 중에서도 좀 가장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섹터, 종목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 시장이 역시나 가장 사실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이제 원래 인플레였잖아요. 이제 인플레가 대략 우리나라가 시장이 좀 떨어졌었던 시기가 2021년 6월부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벌써 이제 1년을 넘어간 건데, 하락 장세가. 그죠? 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이때부터 인플레에 대한 이야기는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전에 한번 또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이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부양책을 무리하게 펼쳤죠. 그러면서 돈이 없었는데 돈을 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반사적으로 약간 인플레에 대한 물가에 대한 압박이 점차적으로 21년 6월부터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 공급망이 안 좋아진다라든지 그 다음에 전쟁이 터진다라든지 이런 악재들이 계속해서 겹치다 보니까 네. 이제 역사적인 이런 하락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이 전쟁이란 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특히나 또 주목을 받는 건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겠죠. 지금 현재 이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전방위적으로 모든 산업에 쓰이고 있는 게 에너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전쟁이 끝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또 전방위적인 산업들이 또 일제히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이제 뭐 워낙에 인플레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었던 그러한 섹터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수요가 이제 감소했던 부분들 역시나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이제 전쟁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수요에 대한 감소에 대한 부분들도 시장에서 이제 반등을 확실하게 좀 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양상이 나와줄 겁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가 조금 어지러운 거는 매크로적인 매도세.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좋지 않다 보니까 매크로적인 매도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수요도 감소를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실적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아질 수 있겠죠. 다만, 역시나 이제, 전쟁이 좀 끝난다라고 했을 때는 네. 가장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역시나 2차 전지 쪽이 아닐까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인플레로 인해서 가장 크게 피해를 봤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나라가 지금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시장이. 네.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유동성이 회복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성장 기대감이 가장 큰 섹터군이 빠르게 상승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순차적으로 봤을 때 저는 네. 전기차, 자율주행차, 로봇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메타버스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전기차나 자율주행 쪽은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이 가시화되고 있는 그러한 산업이고 이제 좀 점차적으로 인프라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좀 실적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LG에너지솔루션 투자를 엄청나게 해놨습니다. 씨를 뿌려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면 가장 좀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순서대로 이제 성장주들이 이제 다시 한번 또 살아날 수가 있겠죠. 네. 이제 성장주들이 또 피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맞죠. 뭐 2차 전지 뭐 그 다음에 뭐 말씀드렸던 로봇들 뭐 최근에 이제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였었지만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뭐 로봇이라든지 전기차 또 계속해서 발전이 되면 자율주행도 필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섹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성장주들이 같이 또 흐름이 나와줄 겁니다. 기술주도가 같이.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그때그때 주목하는 종목들 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겠지만 혹시나 끝난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 다시 한번 돈 벌 기회가 올 수가 있겠죠. 그럼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상승이 나오는 섹터들 순서대로 좀 잘 나열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네.
그 기회를 준비하는 시간이 또 지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좀 명확하게 좀 짚어주셨습니다. 2차 전지, 자율주행, 로봇 관련 종목들 가장 먼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쪽에 아마 답이 나올 것이다 라고 진단을 좀 해드렸고요. 지금 유가랑 구리가 폭락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유가가 지금 4%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리 역시 5%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자재 기름이나 원자재가 또 이렇게 폭락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경기 침체로, 결국에는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좀 되거든요. 유가와 구리, 이런 원자재 가격 폭락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최근에 이제 유가가 빠졌을 때, 네. 가장 좀 요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 역시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였잖아요.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계속해서 이 유가가 급등을 하다가 오히려 또 경기 침체로 간다라고 하니까 또 유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이제 상태인데, 네. 유가가 지금 현재 이제 폭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역시나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감이 더해지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경기 침체다라고 했을 때 사실 어느 정도는 좀 인정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미 환율은 1,300원을 돌파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경제 지표들 단단하다라고는 하지만 긴축과 금리 인상은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해외 증권사 뭐 리포트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미 이제 절반 수치를 넘어갔어요. 경기 침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네. 명확하게 땅땅땅 경기 침체야라고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어느 정도는 다들 감지하고 있기는 한 사실 상황일까요? 되게 왔다 갔다 해요. 아. 어느 쪽은 이제 이젠 뭐 인플레 피크다. 오늘도 이제 원자재 값들 조정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네. 인플레 피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또 완전히 또 경기 침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곳이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어찌됐든 우리 시장은 우려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 이슈가 나오게 되면 선반영을 먼저 하잖아요, 보통. 때문에 지금 현재 우려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공포감에 조금 절여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는 악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네. 일단 환율이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뭐 말씀드렸지만 환율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뭐 호재에 좀 반응을 했습니다. 원자재 값 이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유가가 조금 이제 조정세가 나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했기 때문에 네. 내일 또 몰라요. 이제 추가적으로 유가 급락했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도 이제 좀 떨어지니까 인플레는 조금 가라앉는 게 아닌가라고 또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환율이 조금 높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 부분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시장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악재가 많고 호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이 들어가지 않고 시장에서 주목을 하지 않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전쟁이 끝난다라든지 혹은 뭐 인플레가 좀 가라앉는다라든지 이러한 이슈가 없는 이상, 혹은 뭐 종목에 엄청나게 뭐 기막힌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조정을 이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해서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좀 시장이 받쳐주고 반등이 나와줄 때 그러한 종목들로 좀 해칭 매매를 하고 수익을 챙겨 나가야지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조금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네. 예를 들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진단 키트들, 그렇죠. 네, 최근에 이제 저는 충분히 힌트를 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보시게 되면 진단키트 종목들 최근에 이제 굉장히 조금 수급적으로 힌트를 많이 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접근할 만한 구간 충분히 많이 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때문에 이런 이제 수급주들을 조금 집중해서 지켜보면서 수익을 좀 최대한 챙겨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은 어찌됐든 우리는 뭐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응을 해 나가야 되고 수익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시장은 결과적으로는 항상 떨어졌었지만 다 떨어지고 나면 또 올라가는 게 시장이에요. 코로나 네. 팬데믹 때도 이렇게 올라갔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이 수익의 끈, 대응의 끈을 놓지 말고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찌됐든 환율이 급등을 하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상 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대응을 좀 잘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무엇 하나 확실한 거 하나 없고 계속해서 우려만 커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걱정은 당연히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걱정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는 그 걱정들을 좀 이겨낼 힘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의 신과 함께 하시면 그 힘들 같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먼저 만나볼까요? 가온칩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28,600원이요. 비중은 50%요. 50%꽤 많이 실으셨네요. 이 종목 네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매수 언제 하신 걸까요? 매주 지난주요. 지난주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게 그 가격이 내려가면 그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손절을 해야 되는지 장기적으로 기다려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응 전략들을 좀 체크해 드릴 텐데 네네. 김영일 전문가님과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일단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굉장히 크게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이제 요 구간에 왜 이제 상승이 나왔었냐면 영국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반도체 팹리스 회사가 있어요. 이제 ARM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 ARM을 새롭게 좀 인수 시도를 할 것이다. 인수전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가온칩스가 이제 팹리스 관련해서 이 ARM의 디자인 파트너이면서 동시에 또 삼성전자의 디자인 파트너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이슈로 상당히 좀 좋은 상승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이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사실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왔었거든요. 대략 22,000원 구간에서 4만원 구간까지 거의 한 100%에 육박하는 그런 수익률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다만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ARM 인수에 대한 이 모멘텀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이제 뭐 삼성전자가 혹시나 ARM의 인수를 성공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가온칩스에 다시 한번 굉장히 조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일단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여유롭게 보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가온칩스가 이제 지금 현재 가격 구간에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긍정적으로 조금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요 구간에 나온 밀어 넣었었던 물량 대비 차익 실현이 조금 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의 물량이면 다시 한번 또 자리 잡고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단가 대략 22,000원, 22,000원에서 21,500원 요 구간을 뚫지 않는다, 이탈하고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요 구간을 잘 지켜주기만 하면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뭐 역시나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가온칩스도 그러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1차 반등 목표가는 27,000원으로 먼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1차 목표 반등가 27,000원으로 먼저 잡아드리고 이제 그 정도까지 좀 상승이 나왔을 때 마찬가지로 좀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힘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27,000원 구간을 바로 뚫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번 또 눌림 기회를 줄 수가 있어요.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고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비중을 좀 덜어낼지 마찬가지로 그때 시장 상황을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여유롭게 보시되 22,000원 구간에 이탈하지 않는지 좀 잘 보시고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1차 목표 반등가 27,500원 설정해 드릴 테니까요. 이후에 이 구간에 도달을 하게 됐을 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게 되면 비중 덜어낼지 아니면 조금 더 비중 더 실어서 수익 노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가온칩스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이렇게 가온칩스까지 해서 오늘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한 투자의 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소식을 전해드릴 게 있는데요.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유튜브 라이브 공개 방송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7월 7일 목요일 오후 4시에 만나볼 수 있고요. 인플레 장세 수익 내기의 핵심은 이것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꿀팁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2시간 동안 또 투자의 신 함께해 주신 김형일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